P라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폴리선입니다. 폴리선이에요. 폴리라인을 그리는 명령입니다. 폴리선을 그리고 P에디트는 수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M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다중선을 그리는 명령.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게 해치. 그 다음에 블록, 인서트, 비에디트, 그 다음 W 블록, 어트리뷰트, 어트리뷰트 에디트, 엑스 레퍼런스. 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텍스트, 아니 스타일부터 할까요? 스타일, 텍스트, 엠텍스트,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 그 다음에 치수기입, 그 다음 치수 변수 설정하기, 그 다음 플롯,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여기만 할 겁니다. 하루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한 3일. 요거는 하루.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플롯에 가면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루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할 거냐면 3D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네들은 그닥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해치부터는 또 많이 중요해요. 보시면 우리가 도면을 그려야 되는 명령어들 있잖아요. 그건 이미 이 위쪽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내용들이 도면을 그리고 수정하고 이거고,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도면에 어떤 요소를 추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도면 그리는 명령어들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면 그리는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려는 그러니까 잘 그리려면 많이 그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P라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P라인은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폴리라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자, 위로 올라가 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렉탱하고 폴리곤이 폴리라인입니다. 네, 바로 이 폴리라인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오늘 배울 폴리라인입니다. P라인이라는 명령어고 P에디트가 이제 폴리라인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얘를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우리가 이 위에서 공부한 이 조인 있죠. 얘 때문에 안 써요. 원래 조인이라는 이 명령어는 P에디트 안에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P라인과 P에디트는 안 써요. 근데 오로지 P에디트의 조인만 써요. 여기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쓰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 명령어 만들어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폴리라인을 그릴 땐 다 조인을 써요. P에디트를 쓰지 않고. 근데 조인으로 폴리라인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P에디트의 조인을 쓰셔야 돼요.
아주 모르면 또 안 되니까. 자, 일단 P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인. 그러면 시작점을 물어보네요. 클릭. 제가 선들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대충 그렸습니다. 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P라인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클릭했고요. 두 번째 점 클릭했습니다. 이때 하프 위드라는 옵션과 위드라는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위드는 폭이고 하프 위드는 반폭입니다. 폭이라고 해요. 폭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나가면 도로의 두께라고 하나요? 도로의 굵기라고 하나요? 아니죠. 도로의 폭이라고 하죠. 네, 그때 쓰는 게 위드입니다. 물론 이거를 선의 굵기로 우리나라 말로 쓸 수 있어요. 선의 굵기입니다. 하프 위드는 그 굵기의 절반, 반폭이라고 합니다. 얘를 1이면 얘는 0.5가 되는 거죠. 하프 위드니까. 자, 위드 그랬더니 스타팅 위드, 시작하는 부분에 위드를 물어봅니다. 5, 엔터. 엔딩 위드, 끝나는 부분에 위드도 물어봐요. 5, 엔터. 굵은 선이 됐나요? 그런데 끝나는 부분에 따라서 쭉 선이 그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위드 0, 0. 중간에 이렇게 선 굵어지게 하는 거 보셨죠? 한번 해보시죠. 요거를 조금만 응용해 봅시다. 라인 P라인 시작점을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위드 시작하는 부분이죠. 20 끝나는 부분 0.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살표처럼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위드 0 끝나는 부분 20 위드 0 0 어떤가요? 선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지정할 수 있죠. 제가 렉탱글이랑 폴리곤을 설명하면서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때 렉탱에도 위드가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선의 굵기를 자유자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선이 다 이어져 있는 거죠.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라인을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pEdit입니다. 폴리라인 에디트예요. pEdit. 그리고 폴리라인을 이렇게 누르면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클로즈나 조인, 여기 조인 나오네요. 조인 여기 있죠. 그 다음 위드, 에디트 버텍스 이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건 쓰지 마세요. 안 써요. 피트 스플라인, 디커브 요 정도. 자, 요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위드가 있죠. 네, 위드 10mm 다 똑같아지는 거 보이시죠? 위드 선 굵기가 다 똑같아져 버립니다. 네, 선 굵기가 다 똑같아집니다. 자, 에디트 버텍스가 뭐냐면 벌텍스 혹은 버텍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버텍스라는 말이 옳을 거예요. 정점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그립 나오죠. 요 그립이 정점입니다. 이 정점을 이동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쓸 때 쓰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클릭한 다음에 그냥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립을 클릭한 다음에 이동하시면 돼요. 이 그립에는 몇 가지 명령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면 스트레치가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럼 이동이 됩니다. 엔터, 로테이트가 됩니다. 엔터, 스케일이 됩니다. 엔터, 미러가 됩니다. 엔터, 다시 스트레치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자, pEdit 선택하고 조인이 뭐죠? 결합하기였죠.
명령어로 조인 썼었잖아요. 원래 여기 있는 겁니다. 조인 선택하고, 자 다시 pEdit 조인 엔터.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서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분해하기, 익스플로드를 해버리면 다 선으로 바뀌겠죠? pEdit 선택하고 나니까 얘가 폴리라인이 아니네요. 폴리라인으로 바꾸시겠습니까? yes. 이걸 써야 돼요. 그 다음에 join. 이렇게 썼던 겁니다. 전부 다. P라인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이걸 썼던 거예요. 이 명령어가 join이라는 명령어로 떨어져 나가 버린 겁니다. 근데 join 명령어 쓰면 간혹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때때로 스플라인이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 분해해서 pEdit로 이렇게 pEdit에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알고 계셔야 돼요. pEdit 선택하면 첫 번째 옵션이 바로 이거예요. Close라는 옵션이 뜹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열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Close. 닫힌 거 맞습니까? 닫혀 있더니 뭐가 나와요? 오픈이 나와요. 다시 열린 거 맞습니까? 네. Close란 얘기는 이 도형이 어딘가 열려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픈이라는 면에는 이 도형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피트 커브와 스플라인 커브, 디커브. 스플라인 할 때 커브를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었었고, 하나는 탄젠트로 지나가는 곡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트 커브가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자, 볼까요? P라인, 카피, 제가 복사를 할 겁니다. pEdit, 얘는 피트 커브, 얘는 스플라인 커브. 다시 카피, 자,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과 접선으로 통과하는 곡선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곡선을 다시 직선으로 바꾸는 게 디커브입니다. 디커브는 직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상 pEdit에서는 이 join 명령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M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라인은 이렇게 세 개가 한 짝입니다. ML 스타일, M라인, ML 에디트. 그러니까 멀티라인을, 그러니까 다중선을 모양을 만드는 게 ML 스타일, 다중선을 그리는 게 ML 라인, 그 다음에 그려진 다중선을 수정하는 것은 ML 에디트.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M라인을 많이 안 써요. M라인이 되게 편한데 사람들이 외면해요. 외면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불편한 거예요. 첫 번째, 수정이 불편합니다. ML 에디트로 수정할 수 있는 게 딱 한정돼 있어요. 트림도 안 되고요, 익스텐드도 안 되고요, 필렛도 안 되고요. 막 갑갑해요. 되게 답답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미 만들어진 건 변경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간격을 내가 10으로 줬어요.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15가 돼야 돼요. 못 바꿔요. 기존에 있는 거 다 지우고 새로 만들어서 써야 돼요. 좀 불편한 점들이 조금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그리는 것만 해요. 그리는 것만 M라인으로 그리고 수정하는 건 M라인을 분해를 해버립니다. 익스플로드 해버리는 거죠.
분해를 해서 그냥 수정해서 써요. 타협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걸 타협해서 써야 돼요. 그리는 건 되게 편해요. 그리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이걸 그려진 걸 수정하려고 그러면 답답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체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유가 수정이 불편해서 외면해요. 아무리 그리는 게 편해도 수정이 불편하면 안 쓰거든요. 엠라인이 그래요. 아마 많이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수정도 많이 편해질 겁니다.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명령어 중에 하나가 엠라인입니다. 엠라인은 다중선이란 뜻으로 한 번에 선을 여러 개를 동시에 그리는 명령어가 엠라인입니다. 벽체선 있죠. 건축의 벽체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원래 건물의 이 벽체선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가 엠라인입니다. 제가 과제물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좋은데 교재가 좀 불편해서 제가 과제물을 별도로 뽑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평일반, 주간반 학생들이랑 공부할 때 쓰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 문제 중에 하나고 아키 2000이라는 곳에서 나온 책을 스캔 받아가지고 주고 있는 거예요. 교재로 쓰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벽체선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벽체선 중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건 뭘까요? 중심선이요. 중심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이렇게 그려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 벽의 두께는 얼마일까요? 기본 벽의 두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본 벽의 두께는 200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본 벽의 두께는 20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벽의 두께는 200mm예요. 기본적으로 쓰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본으로 쓰는 거예요. 200mm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 있죠. 여기 허연 부분. 여긴 단열재입니다. 단열재는 단열재 종류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겠죠? 건축제도 시험에서는 120mm짜리 써요. 기본적으로 건축법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50mm 썼습니다. 근데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지? 2007년도인가에 바뀌었어요. 2007년도인가? 그때 어디 바뀌어가지고 기본 두께가 120mm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여기 벽 있죠? 요건 100mm입니다. 100mm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얘는 420mm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중심선 안 그려요. 멀티라인에서 중심선 안 그려요. 중심선은 그냥 라인으로 그립니다. 일단 제가 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제물은 제가 프린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적어 드릴게요. 내벽이라고 하죠. 내벽은 두께가 200mm. 외벽은 200mm에 더하기 단열재 120mm에 더하기 마감벽 100mm. 그래서 총 42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ML 스타일입니다. ML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뉴 버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다중선을 만들 수 있고요. 만들어진 다중선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이름 바꾸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가 만든 다중선을 다른 파일로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작업할 때도 여전히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우리는 하나 만들 거예요. new. 여기다가 자, W라는 명칭을 붙이고 200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벽이 두께가 안쪽 벽은 200이라 그랬죠? 네, 200. 보시면 스타트 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얘를 복사해서 만드는 거예요. continue.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디스크립션은 주석입니다. 즉 얘가 어떤 선이냐 이거죠.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왼쪽은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오른쪽만 써요. 물론 왼쪽도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오른쪽만 씁니다. 보시면 선의 간격, 색상, 선의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0mm면 중심에서 위로 100mm, 아래로 100mm.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것에 대한 정보가 다 이렇게 끌려 나와요. 근데 다행히 칼라와 라인 타입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얘는 플러스 100, 얘는 마이너스 100. 자, 이렇게요. 그러면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가면 전체가 200mm죠? 그리고 오케이. 그럼 W200이라고 하는 선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New. 이번엔 W420. 그리고 엔터. Continue. 자, 위로 이제 계속 더해줘야 돼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0에서 100mm, 그 다음에 다시 120mm, 100에서 120mm를 더하니까 220이 되네요. Add 버튼, 추가를 누르면 하나 만들어지고 220. 다른 하나는 320 이렇게요. 10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100, 220, 320 이렇게요. 자, 보세요. 중심선이 있어요. 아래로 100mm, 여기가 100mm죠. 위로 100mm, 그 다음 120mm 올라가야죠. 120이에요. 여기 100입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220이죠. 그 다음 다시 마감이 100mm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요? 32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0에서부터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빨리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중심선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일단 하나 세팅하고요. X라인 0도선 하나, 90도선 하나. 자, 그다음 옵셋 3900. 다시 3900. 다시 3000. 네. 아래쪽인데 이렇게 중심선 3900, 3900, 3000입니다. 자, 아래쪽은 다 됐으니까 트림. 자, 위쪽도 다 됐으니까 자, 트림.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옵셋 3900. 다시 3600. 다시 1200.
그러면 트림으로 삭제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군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왼쪽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똑같은데 여긴 없네요. 네, 트림. 그 다음 필렛. 자, 얘는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 이 선에서부터 1500 옵셋 1500 선 연장하고요. 트림. 그 다음 여기 끝에서부터 1600 3300 옵셋 1600 그 다음 옵셋 3300 마지막 디스턴스로 재보면 네, 여기는 2000. 네, 맞네요. 그러면 선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렛으로 선 정리를 하면 자, 트림 필렛 트림.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기본 구조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심선들이 이렇게 생긴 거죠. 라인 타입 스케일 20 4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빨리 중심선을 저와 같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M라인이라는 명령어로 그려보겠습니다. M라인. 그러면 자, 이렇게 뜹니다. 먼저 위에 여기 적혀 있는 이 사항들을 다 보셔야 돼요. 저스티피케이션이 탑이고 스케일은 20배 키웠고 스타일은 스탠다드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세 개 다 바꿔야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ML 스타일. 먼저 420부터 그릴 겁니다. 420을 선택하고 세커런트. 현재 작업하는 이란 뜻이죠. 네. 420 선택하고 세커런트. 그 다음 오케이. 그 다음 M라인. 그 다음에 보시면 420으로 스타일이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케일도 바꿔야 돼요. 스케일이 1입니다. 간혹 이 스케일을 0으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스케일 1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자리 맞춤이란 뜻입니다. 이후에도 몇 번 나올 건데요. 위치란 뜻이에요. 지금 저스티피케이션이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쪽에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맨 위쪽으로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탑 제로 바툼입니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끌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봅니다. 제로. 그러면 이렇게 중간선에 맞춰져서 나옵니다. 우리가 써야 될 건 바로 제로입니다. 그래서 멀티라인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바꿔야 됩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은 제로로, 스케일은 1로, 스타일은 W420으로. 자, 빨리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엔 멀티라인을 그릴 건데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리시면 안 돼요. 보시면 이렇게요. 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온전하게 갑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시면 이게 거꾸로 들어가요. 그래서 멀티라인은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바깥쪽을 따라서 쭉 클릭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클로즈라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끝에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다시 멀티라인 스타일에서 W200으로 바꾸시고
안쪽에도 이와 같이 선을 다 따라 그립니다. 그러면 금방 전체 윤곽이 만들어지죠. M라인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ML 스타일에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는 이유가 화면에 그려졌거든요. 수정이 안 돼요. 이거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거 지워야 돼요. 제가 불편한 게 있다 그랬죠. 자,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해요. 원래 우리가 작업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카피. 옆에다 이만큼 끌고 갈까요?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옵셋 100mm. 일부만 할게요.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200 옵셋 120 옵셋 100 필렛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트림 다시 필렛 어떤가요? 많이 불편하죠? 네, 이러려고 만든 게 바로 이걸 편하게 만들려고 만든 게 바로 ML 스타일이라는 M라인이라는 명령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쉽게 그려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네, ML 에디트를 수정하는 겁니다. 자, 카피 아니다. M라인 스타일을 W420으로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카피. 자,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ML 에디트.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12개 아이콘 중에 딱 절반을 자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트림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게 트림이고 얘는 필렛이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위에 있는 거 클로즈, 오픈, 머지 이렇게 됩니다. 클로즈 닫힌, 오픈 열린, 머지 합쳐진. 그러면 클로즈 크로스, 클로즈 T는 뭐예요? 닫힌 교차, 닫힌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릴 거, 통과할 거. 이해되셨나요? 여기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막혔죠? 다시 봅니다. 오픈 T. 자, 오픈 클로즈. 잘릴 거, 통과할 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요? 오픈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머지가 합치다란 뜻이에요. 잘릴 거, 통과할 거. 자, 합쳐진 거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ML 에디트. 그 다음 클로즈 T. 남길 부분, 통과할 거 부분. 오픈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머지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에 보시면 코너 조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필렛 기능입니다. 선을 두 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코너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볼까요? ML 에디트. 자, 애드 버텍스, 딜리트 버텍스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바로 제일 오른쪽 커트 싱글, 커트 올, 웨일드 올. 커트는 자르기죠.
선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 한 개를 자르는 겁니다. 그게 커트 싱글. 커트 홀은 이렇게 뭉텅이로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라진 걸 다시 이은 것, 연결하는 것, 이게 웨일드 홀입니다. 웨일드가 용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커트 싱글 점을 2개 찍으면 이와 같이 중간에 끊어집니다. 이게 커트 싱글. 커트 홀 보시면 이렇게 잘려져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하나로 여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웨일드 홀 2개를 지정하면 이와 같이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나머지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머지 T를 쓰면 되는 거죠. ML 에디트, 자 머지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자,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자, 쭉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얘가 계산을 못 하는 겁니다.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네, 여긴 계산됐고요.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예. 자, 여기 계산 안 된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네, 여기 계산 안 돼요. 이거 계산 못 합니다. 이거는 그냥 포기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분해한 다음에 트림하셔야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여기와 여기는 CAD가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연결해 보겠어 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분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분해, 익스플로드 선택하고 엔터, 필렛, 그 다음 여기는 조인. 그러면 선이 정리가 끝난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 보시죠. ML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지워 볼까요? 이게 안 아니다. ML 스타일, 그 다음에 하나를 만들어 보죠. 자, 선택하고, 예, 아까 저기 new, 이번엔 테스트로 만들었습니다. continue.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보시면 바로 이제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왼쪽 위에 보시면 캡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캡이 모자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의역하면 뚜껑이란 뜻입니다. 뚜껑을 시작하는 부분에 선으로 맞겠습니다. 끝나는 부분을 선으로 맞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양 끝에 선으로 마감된 거 보이시나요? 네, 선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우터 아크 바깥쪽에 큰 호로 맞겠습니다. 안쪽은 냅두겠습니다. 이너 아크 안쪽에도 호로 맞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 내부를 채우는 겁니다. 필을 놓으시면 이 안쪽에 색상이 들어가게 돼요. 자, 오케이, 오케이, 테스트를 세커런트를 하고 엠라인 보시면 이렇게 색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색이 채워져요. 이런 것도 안 써요. 자, ML 스타일, 모디파이, 맨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조인트. 조인트를 누르면 이렇게 꺾어지는 점에 마디가 생겨납니다. 조인트가 마디란 뜻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요. 마디 부분이 생겨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얘가 일자일 때도 이렇게 마디가 나와요. 대나무처럼 마디가 생겨납니다. 이 마디를 뭐라고 부르냐면 벌텍스라고 부릅니다. 버텍스라고 불러요. ML 에디트에 보시면 딜리트 버텍스 마디를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요. 마디 삭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마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애드 버텍스 마디를 추가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수정해요? 그립을 이용해서 수정합니다. 이와 같이 그립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